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1대 국회 개원인데 네. 대통령은 연설문을 9번 고쳐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 연설도 그 뒤로 또 밀렸습니다. 네. 아무튼 큰 소식이었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약간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일단 그 법률적으로 보자면 예. 논란이 됐었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일흥의 판단 기준을 예.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대법원 법대가 예. 이재명 지사께서 나는 단두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법대가 사실은 단두대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는 도약대가 됐다. 아하,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뉴스에서는 2표 차이로 이겼다 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7대 5라면 한 사람만 건너갔으면 그렇죠.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연기됐을 예. 수도 있는. 예, 결론을 못 아주, 내렸으면은 예. 계속해서 이 심리가 더 길어져서 전원합의체 안에서 토론이 또 예. 장시간 더 길게 이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체에서 결국 원심을 파기하게 된 그 법률적인 설명을 좀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침묵은 웅변이 아니다. 아, 예, 지금 적극적으로 예. 내세운 게 아니다. 예, 예. 그 2심 판결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마찬가지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그 다수 의견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침묵한 것은 적극적 공표 행위라고 공개적인 발표 행위다, 웅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예. 본 것이고 또 소수 의견에서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소수 의견에서는 그러한 침묵이 사실은 여전히 예. 적극적으로 공표한 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항소심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 법리 구체적인 법리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침묵은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 그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드러나 있는 그 판결 요지로 놓고 보자면 사실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에 사법부와 선거 즉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 관점이 다른 점이 확인이 됩니다. 네. 다수 의견에서는 공정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소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는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다수 의견 같은 경우 광범위하게 보장하지 않고 이거를 건건이 검찰과 사법부가 개입하면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로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이다라고 문학적인 표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토론회가 열렸는데 네네. 거기에 워딩들을 쫙 정리한 다음에 검사들이 달려들고 판사들이 그렇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럼 누가 말을 맘놓고하겠냐 뭐 이런 예. 뜻도 담겨 있나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에 그것을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메스를 대서 들여다 본다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질식될 수밖에 없다. 숨쉴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없습니다라고 한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간에 떠들던 모든 의혹을 갖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막 쏟아부은 측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그 여론의 자유시장,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법률상의 잣대를 아주 촘촘한 그물로 올가매서는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요 법리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오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잘못했다. 그러니까 침묵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던 것은 예.
법상 허위 사실 공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명시를 해서 파기환송을 다시 수원고법에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돌려보낸 거죠. 예, 구체적으로는 아까 TV토론 같은 경우에서 이게 TV토론은 이게 그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연설할 때 같이 일방적인 자기 의견을 표명할 때 같은 그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근데 2심은 그런 잣대를 들이댔던 거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소수 의견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네. 대통령 후보 또는 도지사 후보로 나서서 선거 토론에 나가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작정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딱 대답할 거 대답하고 자를 거 자르고 하는 거지 그냥 가서 뭐 즉흥적으로 아닐 것이다.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예. 분명히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측면도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TV 토론이라는 게 아무리 짜여진 틀 안에서 그렇죠.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변호사들도 재판을 하다 보면 다 틀에 짜여진 대로 진행될 것 같지만 준비를 하다 보면 재판은 예.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어디 회사에서도 그럴 겁니다. 회의 준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회의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현실에서의 그러한 TV 토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수 의견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선거 토론에서는 약간의 인신공격을 포함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막 퍼부어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딱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뭉퉁그려 갖고 넘어가기도 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그걸 또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네. 이래야지 거기다가 나중에 다 고소해가지고 법원으로 가져갈 수 그렇죠. 없다는 예, 거죠. 예. 그 부분을 그 다수 의견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칫하면 민주주의 선출 절차 자체를 검찰과 사법부의 손에 다 맡기게 되는 꼴이 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더 돌아가면 뭐 사법 적국주의냐, 사법 소국주의냐 여기까지 가는데요. 예. 거기까지 그런 철학적 기반이나 사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사실은 논리정연하게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보면서. 판결문 나오면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을 기자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명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공방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공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언론이 그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그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것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그런 언론의 필터링을 거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그런 측면을 옹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법의 개입은 최소화할 테니까 그 자리는 언론이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서울, 부산에 경기까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권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에 가도 뭐 할 말이 없는 대선 큰 전초전이죠. 사안이었죠. 근데 일단 경기는 빠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는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단두대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도약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앞으로 그 형님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사실은 그런 정치적 공격은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명분을 가졌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줬던 어떤 추진력,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본인으로서는 도약대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호재가 왔다라고 해서 막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경기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감을 이번에는 이전에 실천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많이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감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있었다면 안정감을 주기 위한 행보들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법원에 이제 얽혀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공격하면 다 그것만 공격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다른 걸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조심해. 통합당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정에나 좀 신경 쓰시고 대권은 신경 쓰지 마시오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뭐 속내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권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도정을 돌보겠습니까?많은 예.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고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